환영합니다. 명상코치 리오 채널에 오신 것을.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생각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어떤 한 생각에 꽂히게 되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그것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근심 걱정 그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의식이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다시피 무의식적으로 이제 가면서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계속 그 나쁜 생각과 그 나쁜 생각을 통해서 느끼는 나쁜 감정이 꼬리가 꼬리를 물면서 악순환이 되면서 그게 이제 무의식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은 의식이 딴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 한순간 한순간 이 현재 시간에서 의식을 갖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불안정한 미래 또는 이미 지나간 어떤 과거에 대한 후회, 과거에 대한 죄책감, 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 차원을 들락날락하면서 이 지금 주어진 이 1초 1초 흐르는 이 시간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거는.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왜 우리가 이런 생각에 집착을 하고 이런 생각이 한번 빠져들면은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이 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가 내 자신 자체라고 착각을 하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틀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만의 문제점들, 근심, 걱정, 고민거리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과 감정에 중독이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리플레이를 하는 거를 한번 자기 자신을 거기서 한번 캐치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왜 우리는 생각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 마인드는 어떻게 보면은 한 부분은 과거고 한 부분은 미래에 대한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상상과 기억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될 때는 아까도 언급한 것 같이 무의식일 때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무의식일 때는 자신도 자기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직장인이건 학생이건 무엇을 하던 간에 그 주어진 순간에 그 일을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한다고 쳐요. 수업을 듣는 와중에서도 마인드는 딴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할 거에 대한 그 어떤 스토리에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전에 있었던 어떤 기억들에 파묻혀가지고 그 늪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이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딴 데가 있으면은 그게 무의식이에요. 자고 있고 뭐 기절해 있고 이것도 무의식이지만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습관화가 무섭습니다. 컨디셔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 어떤 두려움, 과거에 대한 후회, 이 두 차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얘기하지만 무의식으로 하면서 지금 주어진 이 순간, 이 의식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5분 후도 아니고 5분 전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50%가 여러분들 일상의 50% 이상이 무의식적으로 산다고 해도 과음이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인드는 이 한순간 한순간에 왜 집중을 못하고 의식을 거기다 두지 못할까요? 팩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팩트 1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주제같이 생각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다 걸러내고 우리의 이름, 우리의 성별,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족 이런 것들을 다 훑어내면은 결국은 남는 건 의식밖에 없습니다. 그 의식이 여러분들의 영혼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생각은 거기에 그냥 잠시 나타나는 현상일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 근데 그 생각과 너무 우리는 그 생각이 우리의 신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나쁜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거기에 너무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 팩트는 닥터 조 디스펜자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잖아요. 생각과 감정 연결고리, 악순환 고리.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은 나쁜 감정이 떠오르고 나쁜 감정이 떠오르면은 그 감정을 반영할 수 있는 만큼의 부정적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인 거하고 긍정적인 거하고 같이 차지를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의자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 아니면은 긍정적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식의 능력입니다. 근데 무의식으로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의 의식이 거기에 가 있지 않으면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독이 돼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감정이 느끼게 되는 거는 그 감정과 관련돼 있는 화학 신경 물질들이 나와가지고 그것들이 우리 세포에 이제 흡수가 되면서 그 감정을 몸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불안함이 생기면은 뭐 심리학 차원에서 봐서도 경계심이라는 게 생기고 경계심이 생기면은 또 그것이 불안함을 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팩트 소개해 드릴 게 뭐냐면은 바로 그 인지 왜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cognitive distortion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인지를 왜곡한다는 얘기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긍정적이 있고 부정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인지 왜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일이 잘 될 거라고 너무 부풀려 올려가지고 너무 희망을 진짜 너무 많이 키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현실적이게 너무 잘 되는 일만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떤 대박을 터뜨릴 그런 것들만 너무 이렇게 막 자기 마인드에서 막 이렇게 부풀어 올리다 보니까 그게 솔직히 현실적이지 않은데 너무 비현실적인 극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인지 왜곡은 말 그대로 그거에 반대로 어떤 일이 잘 안 될 것이라는 거를 미리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예언을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어떤 뭐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그 자리가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탐을 많이 내고 있고 경쟁력도 높고 또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과연 거기에 면접을 통과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의심이 생기면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도도 안 해보고 부딪혀 보지도 않고 미리 일부러 안 될 것이라는 거를 자기가 부정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예언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왜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때도 제가 다른 동영상에 얘기했지만 기대라는 거를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와 실망의 차이점은 사랑과 증오의 그 차이 같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실망이 큰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인생에서 한두 번씩 하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더 이상 기대라는 걸 두려워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긍정적 인지 왜곡처럼 너무 또 극적으로 잘 되고 장밋빛처럼만 보이는 것만 집중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또 너무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그것 또한 우울증을 나중에는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 왜곡처럼 현실을 잘못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들 자기만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자기만이 보고 싶은 게 자기만의 현실이에요. 네 번째 팩트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악 상상을 계속 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어떤 보호장치 같은 역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이 잘 안 풀리고 뭐 어떤 기회가 만약에 진짜 물거품이 난다 해도 덜 고통이 올 것이고 상처를 덜 받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거라는 어떤 그러한 버퍼링을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만의 에고가 다 알아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덜 실망하고 덜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우울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씩 이런 습관들을 없앨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당연히 뭐 명상을 이제 함으로써 이런 명상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나고 이럴 때 뭐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이제 호흡에다가 이제 자기 자신의 신체에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의식을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호흡에다가 이제 의식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어떤 만약에 의자에서 앉아서 명상을 한다면은 자기의 신체 부위가 의자하고 닿는 그 부분에 의식을 갖다 놓고 이 촉감이 어떤지 이런 쪽에다가 이제 의식을 갖다 놓는 거죠. 적어도 그렇게 될 때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노예처럼 그 생각에 대한 스토리에 끌려가질 않죠. 심장박동 소리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뭐 심지어 바깥에서 들리는 뭐 소리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다음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에커트라는 또 그 영적인 또 선생님이 글로벌로 또 이런 활동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쓴 책 중에 이제 Power of Now라는 이제 책이 이제 있는데 거기 보면은 다음 생각이 무엇인지 어떤 기다리는 행동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끌려갈 때 의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음 생각이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명상을 하고 눈을 감고 명상을 할 때 일종의 내 머리 안에 스크린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막 생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생각이 어떤 생각이 떠올릴지는 자신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음에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 하기 전까지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고 어떤 기억이 나오고 어떤 상상이 나와가지고 그 동영상을 만들잖아요. 머릿속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영상들, 그 생각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재미나게 한번 또 의식을 하면은 적어도 습관적으로 하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거에서 조금 거리를 둘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생각이 뭔지 한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의식적인 행동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해결책은 어떤 편견이나 판단을 한번 하지 마세요. 인간들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도 한번 길거리를 한번 걸어 다녀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걸어 다니건 사물을 보던 어떤 상황을 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꼬리표를 항상 거기다가 붙이게 됩니다. 뭐 좋고 싫고 이쁘고 이쁘지 않고 어떤 형용사를 거기다가 다 자기도 모르게 스캐닝을 해가지고 다 거기다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명상을 하거나 나만의 의식을 제대로 이 순간에 내가 생각이 아니고 난 의식일 때는 그런 꼬리표를 붙이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이 절대 아니고 우리는 의식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생각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훈련을 함으로써 그런 근육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강화시켜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또 이상한 쪽으로 빠져들 때 우리 자신이 그걸 캐치해가지고 아 내가 또 이런 쪽으로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저런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자신을 거기에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고 왜 우리가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끊지 못하고 계속하고 어떤 상황을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자꾸만 그림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관찰을 해봤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 또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명상할 때 한번 이 해결책을 활용해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자신감,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를 계속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